여러분의 안전한 자산 관리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감기, 코로나 방역 또 철저히 좀 예방하시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우리 본 채널은 쉽게 배우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본 채널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겠지만은 지나간 영상 참고해 보시면 본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기존의 정통 주식 채널의 방법은 우선 쉽게 거래량을 중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승 종목을 파악하는 데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게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주가의 움직임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주가의 움직임을 5일 단위로 평균을 내고 또 10일 단위로 평균을 내고 해서 주가의 이동 평균 분석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5일 이동 평균이라든가 10일 이동 평균 또 중기에 한 달간의 평균을 할 때도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이동 평균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동 평균의 평균을 낸 걸 또 한 번 또 평균하는 그런 방법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용어들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스토캐스틱, 뭐 이런 어려운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리 예고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 분석 하나만 제대로 잘 하고 오르는 거래량이 많이 몰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만 이슈에 따라서 분석을 해도 충분히 주식을 시장의 패션에 맞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기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난 한 주간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지금 장세가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출현했다고 해서 많이 들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세계적으로 경기는 불안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내도 뭐 1차, 2차 부양책 해서 구호 자금이라든가 이 유동성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으로도 가고 일부 은행이라든가 금리는 저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도 막아놓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은 또 상대적으로 경기가 불안해서 달러화 약세가 되고 또 우리 국내 원화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시세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 환차익을 노리고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최근에 지수가 과거에는 2400이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었나 했는데 그걸 일순간에 돌파를 하고 지금 지난 주말에도 또 장중에 강세로 유지해서 2600대를 돌파를 했어요. 개인들이 그동안 약세 시장을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장이 강세로 전환될 것 같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근 뭐 한 달 이상 계속 순매수를 보여줬죠. 근데 개인들이 초반에는 그 흔히 단기 매매 위주로 또 고점에 팔고 또 이튿날 약하면 다시 사고 이런 게 통했었는데 강세장에서는 다시 매수할 기회를 잘 안 주니까 개인들이 참고 하다가 다시 또 대형주로 따라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장세는 지수가 상방 탈출을 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시피 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 역시 대규모의 부양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장세가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또 2차 전지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대형주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종목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대형주 쪽에 그 종목 초우량주를 매수해서 잘만 그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초저금리 시대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각자 그 취향에 맞게 초우량주 대형주를 사놓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개별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그 올렸던 관심 종목들을 보면 대한전선이라든가 목요일날 드림텍 12,700원 주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3차 팬데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서서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중점을 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되다가 주가가 조정기에 접어들면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이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 돌파했다가 한 10% 이상 또 하락해서 1,700만 원으로 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또 주말에도 이 비트코인은 24시간 계속해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가 폭이 없기 때문에 언제 또 2천만 원을 돌파하거나 그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도 특히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매매하는 종목에 집중할 수 있을 뿐이지 또 우왕좌왕 하다 보면 그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하면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른 올라가는 종목을 가다 보면 계속 손바꿈으로 손절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그 순환매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올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돈을 손실을 덜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타이틀을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으로 다음 주 일주일 또는 12월 달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매각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매각 관련하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종목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남아있을 때 그 주가의 움직이는 패턴하고 또 재료가 소멸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일시에 조정이 오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전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죠. 한때 2000년도 초반 우리가 IMF라든가 이래 오기 전만 해도 물론 IMF가 1997년도에 오고 그렇게 됐었죠. 국내 전선 2위의 업계이면서 해상 케이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 생산업체고요. 지금 충남 당진에 대규모 해상 케이블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있죠. 한때 재계 10위권에 속해 있었는데 무리한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무주 리조트까지 소유하고 그랬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이 회사를 2015년도에 IMM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약 3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혹독한 구조 조정과 또 부실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도 꾸준히 기업 정상화를 거쳐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 대상에 올랐는데요. 불과 한 5년 만에 회사 규모를 이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키워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매각 예정가가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물론 그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가 8억 5천만 주에 이르죠. 시가총액만 해도 금요일 날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 회사의 이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는 종목이 IMM 지분만 해도 55%고 채권단이 주식전환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20%까지 합쳐서 약 75%의 수량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산업들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매출이 1조 1200억, 영업이익이 371억 정도 되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12% 정도의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 이런 면에서 아마 매수에 참여하는 회사들한테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의 전망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국가가 대규모의 인프라를 투자하는 적격 업종이다. 그래서 풍력 같은 쪽이 최근에 그린 에너지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덴마크의 세계 최대 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라고 하는 그 회사가 우리 국내의 그 풍력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인천 덕적도, 그건 구럽도 부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쪽에 그 광역 풍력에 그 적합한 곳인지 지금 타당성 검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매각 주관사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면 지금 아시아에서 그 코로나의 통제가 제일 잘 되고 있는 한국이 향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꼽아갖고 좀 잘 알려진 곳이죠. 입찰 참여는 2021년 1월 달까지 입찰 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참여 업체로는 LS전선과 한화 이런 데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이제 LS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LS가 국내 시장 전선업계 시장 1위인데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뭐 독과점 이런 문제들이 또 참여를 하고요. 문제가 되고요. 또 이게 국가 기관 산업, 전력 같은 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가 상당히 제한되는 업종에 속해 있어가지고 외국 회사들이 참여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아침에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배경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면 제가 그 투자 패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은
장대 음봉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물론 당일날 급격히 많이 오르면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또 매수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지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으로 볼 때 1200원, 1300원대에 대량 거래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1000원 미만대에 노는 제가 1차 시황에서 이 대한전선을 말씀드릴 때도 그 매각 재료라든가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1000원 미만이면 동전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전주의 오명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단순히 동전주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은 올지언정 상승 꼭대기에서 과거와 같은 이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그런 일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당일날 앞으로도 향후 단기 매매에도 임하시고 중장기 매매로도 수익을 올리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게 기존에 1000원을 뚫고 올라올 때 거래량이 2억 8천만 주까지 됐습니다. 2억 8천만 주 연속해서 또 한 번 2억 3천만 주가 거래되고 또 고점에서 조정할 때 6,6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3일 연속 1000만 주 미만 2천만 주로 급격히 감소를 했죠. 원래 조정을 패턴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빠지지 않고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패턴은 아니죠. 더군다나 이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 주가 급등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30분 단위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이날 금요일 날 17%까지 주가 상승 때문에 이게 추가 상승, 추가 조정 종목으로 분류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주에도 또 한 3일간 추가적으로 더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연장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과거에 우리가 매각 대상으로 왔던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 같은 거는 매각이 무산됐다가 다시 또 매각이 성사되고 뭐 이런 단계로 피크를 치고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KCGI가 제기한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분 참여가 위법이다고 하는 것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아시아나 항공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도 나올 거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 금요일 날도 아시아나 항공이나 아시아나 IDT 동일한 맥락에서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3,000원대에서 무려 2배가 넘는 상승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고점의 상승은 지금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조금 파악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고 이 대한전선은 그런 면에서 신규로 또 매각에 이게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형주 쪽에 매매도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수익이 좀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중소형주 쪽을 눈여겨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발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눈여겨보시면서 다음 주에 매매 좋은 투자를 해서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